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창덕궁과 남한산성, 또 석굴암과 불국사,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국보급 문화재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모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익산에 있는 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도 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국제기구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세계유산 등재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 여사님. 어머, 꽃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꽃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알바 청춘. 알바 천국.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이 전라북도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의 백제문화유산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의미와 그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최완규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다라 역사문화연구원 서승 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서승입니다.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조법종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에 짧게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익산 부여 공주 일대의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 달 초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은 백제의 수도로서 찬란했던 역사를 구가했던 고장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그 역사가 세계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제기된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부여와 공주 등 충남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북은 소외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재가 이루어진 후 관리단 운영과 예산 배정, 연구 조사 등에서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백제 중흥의 터전이었던 부안과 익산의 다른 유적들도 추후 재조명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념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올리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뒤 201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고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전북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 그 의미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제 역사지구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그 공주 또 부여에 있는 유산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익산에 있는
이 역사 유적 지구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초에 이 세계유산으로 이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한규 이사장님, 현재 어떤 상태고 그동안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요. 예. 6월 말하고 7월 초에 걸쳐서 독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퍼밋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예. 그런 세레모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이제 이쪽에 실사도 하고 예.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등재 권고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등재 권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99% 정도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만 절차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간의 이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익산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한 것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주목했습니다. 예. 1973년도에 그 김삼룡 소장님이 처음 부임하신 이래 예. 40여 년 동안 이제 익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익산에 대한 많은 문화 유적들을 이제 알게 됐고 익산이 백제 왕도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접근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그 김삼임 총장님 그 후임으로 마백연구소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악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시민사회한테 돌려줄까? 그리고 그런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했던 것이 2006년도에 세계문화유산을 처음으로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에 대한 이해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예.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제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됩니다. 예. 이 잠정 목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1년여 이상을 꼭 이 잠정 목록에 리스트에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 익산이 2006년부터 이렇게 이제 세계유산을 추진하다 보니 공주 부여에서 이제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세계유산을 2007년부터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예. 공주 부여도 역시 2010년도에 익산과 더불어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예. 그 이듬해에 2011년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엇을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조선 왕릉이 됐단 말이죠.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회의를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이게 공주부여 익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백제문화유산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이제 권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이 타당하죠. 이제 백제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475년에 공주 천도한 이후에 백제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까지의 어떤 역사문화 자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같이 하는 것에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같이 힘을 합해서 작년에 이제 이 신청서를 작성했고 예.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올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제 다음 달 초쯤 열리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초에 열리게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제유적지구 잠깐 말씀도 좀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 좀 일반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 지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 익산이라는 이름은 고려 때 고려 말에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의 이름은 이게 온고을입니다. 예. 온고을인데 이건 왜 온고을이냐면 우리 옛날에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가 아사달이었다가 아사달이 10달러로 발전하고 10달러가 온달러로 완전히 이제 발전이 됐는데 예. 그 온달러의 마지막 꽃 피었을 때 그때의 중심 지역이 바로 온고을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까도 우리 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 부여 익산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주가 2번 도읍을 했었는데 공주 도읍은 어디냐면 고이왕 때 238년이 됩니다만 238년에 한번 그리 천도했다가 근초고왕 때 예. 한성이 지금 서울이 아니고 대동강입니다만은 예. 대동강이 한성으로 천도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주왕 때 예. 그때 이제 공주로 다시 천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 백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망한 나라이니까 폄하되었고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 이때의 백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해양 대제국이었습니다. 예. 원래 아사살 때부터 해양 대제국이었으면 이때는 정말로 대륙과 열도를 아우르는 중심지가 바로 여기 이곳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닷길이 열려야 해요. 공주보다는 부여 쪽이 더 바닷길이 가깝고 예. 부여보다는 이 익산이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왕궁터 자리에 그 부두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 온다라라고는 백제의 중심지가 바로 온고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백제라는 해양 대제국 옛날에 그 역사가 다 묻혀져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더 부각시키고 예. 우리 역사를 더욱더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법준 교수님, 예. 그 조금 전에 그 최원 기사님께서 이제 이코머스 이게 보니까 NGO더라고요. 이제 국제 민간 기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건 충분히 등재에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등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건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가치들이 거기에 내재돼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요? 예, 우리 방금 최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코머스라는 것이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인데요. 예. 거기서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 예.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가, 예. 그리고 완전성이 있는가. 예. 이 3가지 큰 범주에서 6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쭉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되면은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는 그런 절차를 걷게 되는데요. 최근 그 백제 유적이 공주 부여 익산과 연결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학계에서는 3개 기준을 원래 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인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류를 그 나라별로 했는가. 예.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백제가 특히 그 중국이나 일본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상당한 가치를 확보했다라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독보적이고 아주 특출난 어떤 문화 유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하고 예. 그게 3번째 기준이고요. 4번째 기준 중에는 그 건축이라든지 기술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이 3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그 2번째 교류 얘기는 빠지고 예. 그 3번째, 4번째 기준을 그 흡족하게 예. 그 말 그대로 채우고 있다 해가지고 예. 세계유산 등재가 공고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공주 부여의 백제 유적이 이번에 그 세계유산이 됐고요. 예. 우리 역사 전체로 본다면은 2000년대 그 신라 유적이 경주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됐고 2004년에 중국과 함께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이 됐고 드디어 이제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같이 반열이 되면서 어찌 보면 삼국의 어떤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이제 공정하게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학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그 곧 골인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동학농민혁명 기록 관련 이건 제 기록유산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축구장에서 운동을 막 시작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뭘까 스케줄, 로드맵을 가지고 이길 가게 되는지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중심이 돼서 지난 6월 2일 날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추진위원회를 예. 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6월 10일 날 저희가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이런 주제로 이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출범하긴 했지만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또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재청 일정으로 보면 8월 말까지 아마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1차적인 그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 8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면 국내에 먼저 이제 신청을 하게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대개 2년마다 예. 국내에서 기록물의 경우에는 2년마다 2건씩을 예. 정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아까 그 세계문화 백제문화유산처럼 그 이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8월까지 신청을 하려면 일정이 좀 촉박하지 않나요? 네, 촉박합니다. 예. 그러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학술 대회가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출범위원회에서 6월 말에 저희가 학술 분과를 따로 이제 개최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대상과 범위 그리고 어떤 중점적으로 내세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그 확정해서 지금 신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이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아마 네. 추진됐다고. 13년도에 예. 이제 그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시간이 촉박한 과정에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 과정이 적기 때문에 그 내용성들이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이제 신청이 돼서 예. 그 이제 심의할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그때보다는 좀 더 잘 갖춰서. 네, 그래서 지금 저 시간은 촉박하긴 하지만 예.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게 얼마 안 됐지만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학술대회를 해서 그런 논리적인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대상과 이제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좀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중요하게 그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상과 범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1894년이라는 예. 시간이 있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목표는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 거기에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학사상, 예를 들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이 기록물에 포함해 할 것인지 말 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체들이 동학농민군도 있고 또 토벌한 토벌군도 있고 민보군도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당시 94년, 95년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일제시대 또는 해방 이후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뭐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적이라든지 뭐 단건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물 자체가 명확하게 예. 될 수가 있는데 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그 소장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것도 있고 예. 뭐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범주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걸 수집하고 또 뭐 정리하고 이런 작업도 나중에 필요하게 된 겁니까? 수집 정리하는 부분은 의외로 이제 다른 기록물들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 이제에서 그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다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1996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전쟁 사료 총서 이게 예.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동학 관련 기록물들은 이제 그 범주와 그 밖의 것들을 이제 넣고 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국민들이 다 내용을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도 볼 수 있고 또 번역문도 볼 수 있고 예. 그런 작업들이 돼 있어서 의외로 그런 부분들은 잘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법준 교수님, 이 그 동학과 관련된 그 기록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또 깊은 일이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유산으로 그 포괄되는 범위가 문화유산이 있고 예. 기록유산이 있고 무형유산이 예. 있고 그다음 자연유산 크게 4범주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계유산 범위에는 우리가 이제 고창 고인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백제유적이 등장이 되면서 2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판소리라든지 농악이라든지 그 특히 예. 매사냥까지 예. 해서 무형유산이 있었고 기록유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동학 기념 그 기록물들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말 그대로 완연한 세계유산의 다양한 모습을 다 갖춘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사적인 그 역사 의미가 매우 큰 이런 어떤 새로운 움직임의 내용이 기록물로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백제 유산 얘기로 좀 잠깐 넘어오도록 하죠. 최한 기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충남에 그 6건, 예. 전라북도에 2건에서 총 8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특히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유산들이 이게 그 등재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익산부터 얘기를 예, 하죠. 예, 예. 익산, 공주, 부여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주, 부여는 잘 알다시피 백제의 수도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익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삼국사기에 백제 수도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정황적 근거도 있고 다른 데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주 부여에 비해서 익산이 사실 지명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보면 익산이 공주 부여보다도 오히려 월등한 예. 이런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재가 되는 것은 익산에서는 미륵사지하고 이제 왕궁이 포함됐거든요. 예. 이 왕궁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신라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이 왕궁 유적이 완벽하게 나와져 있는 것은 익산밖에 없습니다. 예. 또 거기에 미륵사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저런 가람배치 그러니까 절의 구조를 가진 것 예. 이런 예가 없어요. 예. 또 거기에 남아져 있는 지금 이제 해체 보수 정비 중이지만 미륵사 석탑이라든지 예. 또 그 안에서 나와져 있는 사리장원 같은 것은 미륵사지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진정성을 담보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익산에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이 상당한 의미를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주부여를 잠깐 설명하면 두 군데는 이제 도성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유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문주왕 때에 이제 공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급박하게 수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산성에 보면 어찌 보면 산성 비슷한 데에 이제 왕궁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60여 년 동안 그 백제가 수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왕들이 송살리 고분군에 묻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이제 무령왕릉이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 무령왕릉은 중국 양나라 묘제입니다. 근데 묘를 쓴 것도 보면은 이것을 보면 중국 양나라의 묘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장제까지도 만들어진 그러한 그 무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공주는 나름대로. 그러다가 부여로 천도하게 되면 부여는 굉장히 평지입니다. 예. 그래서 공주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공주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외세 침입도 받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죠. 그 나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여를 중심으로 성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당시에는 이제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림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익산 왕궁과 비슷한 것이 부여 관북리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관북리는 바로 부소산성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소산성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관북리에 있는 이 왕궁이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 왕이 급히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관북리의 왕궁 유적하고 부소산성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네 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성 무령왕릉은 공주의 문화유산, 예. 그리고 이제 나성, 능살리 고분군, 그리고 관북리 및 부소산성, 예. 그리고 정림사지 이렇게 예. 네 곳, 그리고 익산은 미륵사지 왕궁. 이렇게 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8개의 백제 문화유산이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승 원장님,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도 혹시 이런 소리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 지역이 좀 많고 네. 익산이 두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왠지 좀 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충남에 우리가 좀 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느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예, 공주 부여가 백제의 그 후기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예, 전라북도 지역에는 백제 도성이 3군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왕궁리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도성 아닙니까? 예. 근데 삼국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관세음옥에 분명히 천도했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왕도가 분명하고요. 의자왕이 부여성에서 항복원 이후에 그 의자왕의 아들 풍장왕이 와서 부흥운동을 3년 동안 했는데 예. 그 3년 동안의 왕성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전북 지역에 있습니다. 부안 변산에 있는 주리성이 있고요. 예, 그 주리성에 있다가 그곳이 너무나 협잡하다해가지고 밖으로 좀 나가자 해서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피성이라고 써 있는데 피성이라는 말은 벽성을 잘못 기록한 겁니다. 예. 회국을 잘못해서 피성이라고 되는데 벽성이 바로 어디냐면 김제거든요. 예. 김제 쪽으로 나왔던 기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충남에 2곳 왕성이 있다 한다면 전라북도에는 3군데가 왕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 백제 유적으로 거기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예. 이번 추진하는데 이제 그것이 오면은 좀 복잡해져 갖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생각해 봐야 하고 예, 우리 최한교 이사님께서 이번 유산 등재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시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만은 지금 최 이사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또 하나 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김제에 있는 벽골제입니다. 예, 벽골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그건 뭘 의미냐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유산에 한 가지 빠진 거 교류 상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교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벽골제의 그 축조 방법이 예. 원형이 돼가지고 예.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 대륙으로도 간 흔적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건 다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추진 않고 있는 것 뿐인데 최 이사장님께서 그걸 다 발굴해서 다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예, 형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백제유산이 등재가 잘 되면 김제 벽골제도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아까 최한기 사장님께서 오히려 이제 고고학적 성과를 보면 익산에서 훨씬 많은 그런 성과가 이제 얻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익산이 조금 더 뭐 이게 숫자로 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학계에서 보면 이제 삼국사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고대사를 서술해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익산 아니 전라북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한쪽에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기록 근거를 가지고 이 본 것은 과거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겠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예. 자리를 잡고 많은 유적이 발굴되면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익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인지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익산이 인지도가 떨어져 있고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선입견적 관점. 제가 처음에 세계유산을 추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익산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예.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고학적 자료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예. 땅 속에 있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 매장문화재에서 사실 우리 고대사 열쇠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익산이 우리가 이제 소유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익산
나아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백제 문화를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예. 이런 계기를 우리가 삼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우리 주의사장님께서는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거물을 다 내놨거든요. 이 문헌사학에서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문헌사학 쪽에 삼국사기 지적을 하셨는데 삼국사기는 우리 많이 지워버린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근축왕대도 보면 2년조 나오고 21년조가 나옵니다. 예. 근축왕이 최고의 그 영웅인데 그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그 시기가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에는. 그러나 그 기록이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 아까 백제도 얘기했지만 예. 백제 얘기. 예. 그리고 벽골제가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간 대목이 일본 서기에는 다 써 있는데 한지, 한국이라는 한지, 검지 해가지고 이 백제에서 건너간 유민들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교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것과 문헌사학이 딱 결실을 맺으면 아주 좋은 것인데 이 바로 익산책이 바로 그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법중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두 가지 그 미륵사지하고 왕궁유적 예. 두 가지인데 이 백제 역사 유적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하거나 예. 추가 등재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예. 그 공주 부여의 그 공간이 이제 왕궁 유적, 왕릉 유적, 국가 사찰 유적, 그다음에 도성 유적 크게 이 4개 카테고리로 지금 하나씩 돼서 이제 부여에서 그 내용이 다 보이는데요. 예. 익산이 사실 그 내용에 부응하는 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왕궁은 제대로 있고요. 예. 왕릉에 해당하는 것이 쌍릉 유적으로 예. 백제 후기의 가장 중요한 그 고분 유적인데 예. 이번에 사실은 아쉽게도 등재 목록에서 좀 제외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섭불사로 상징되는 백제 최대의 불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미륵사와 함께 어떤 그 국가적인 예술의 어떤 조형물로서 남아 있고 그 내용이 일본 그 법융사라는 호우류지라는 예. 최고의 어떤 그 걸작에 연결돼서 어떤 교류 양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왕궁 유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생활사적인 유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준 중에 교류의 어떤 중요한 흔적을 예. 공주뿐만 아니라 특히 익산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석사라든지 백제 그 미륵산성을 비롯한 백제의 석성들이 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면 국가의 도성 방어 체계라든지 정신유산이라든지 예.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데가 그 서울 백제 역사의 가장 중핵은 서울 한성백제 시기의 공간이었는데 예. 그게 이번에 누락이 돼서 예. 서울 쪽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데 예. 아마 차후 추가 등재를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맥락에서는 약간 좀 협력을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든지 해서 익산의 유산 범위를 훨씬 확대하는 계기가 곧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영기 사장님? 그 쌍릉이라든지 제석사지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역시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뭔가 좀 그 성과를 낼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 유적들이죠. 그렇죠. 그 이제 조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덧붙여드리면 예. 익산의 이와 같이 공주부여보다도 오히려 완벽한 도성 체계 속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공주부여에는 말이죠. 예. 도성 요소들이 다 있었겠죠. 예. 그런데 오랜 시간 과정 속에서 특히 도시화 과정 속에서 유적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근데 익산이라고 하는 곳, 지금 금마 일원이잖아요. 왕궁하고 금마. 여기는 어찌 보면 도시화 과정 속에서 소외됐어요. 이게 오히려 예. 유적 경관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익산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 고고학이나 고대사 하시는 분들하고 과연 동아시아에 있어서 고대 도성을 하나 복원해 보자면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예. 익산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나 이 세계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하는 거 보면 유적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신 거 보면 익산이 가지는 문화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유적 경관에 가지는 장점은 이건 뭐 어디다 내놔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죠. 아주.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동학 농민혁명 얘기도 좀 해보죠. 기념물 관련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동학 농민혁명의 기념물이다 하면 기록물. 예, 예. 기록물이요. 예, 죄송합니다. 기록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로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사발통문이라는 예.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 이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남긴 거의 유일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사발통문을 기탁을 받아서 예. 저희가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고 최근에 그 전라북도 문화재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이제 농민군들이 남긴 기록물이 있고 예. 이제 예를 들어 오지영의 동학사라는 기록물이 있는데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오지영이 나중에 1920년대, 30년대에 자기가 참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인데 실제로 농민군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좀 많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지식인들이 유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생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매천 황현의 오화기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오화기문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농민군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농민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농민군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고 했고 매천 황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 그 자결하신 분이기도 예, 합니다. 예. 예, 그런 기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보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군이나 토벌군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유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문석봉이라는 사람이 의산유고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인 지역의 김기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록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토벌을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고 핵심 어떤 실제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예. 그 관군과 토벌군 기록이 맞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양호전기라고 해서 그 홍계훈이 이제 예. 양호 초토사가 돼서 실제 동학 1차 봉기를 토벌하는데 이 자기가 토벌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공문서를 이제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토벌이 끝난 뒤에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기록물인데 이게 이제 양호전기라는 예. 기록물인데 이런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이 기록물은 저희가 최근에 또 입수를 해서 예. 전라북도 기념물로 또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기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기록물들이 하나 있는데 2004년에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신청을 받아서 그 유족들로부터 예. 이제 심사 받아서 이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들 그 신청서, 그 다음에 심사조서, 또 결정서 이런 기록물이 현재 남아 있어서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의 기록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당시에는 반란이었는데 예. 현재 와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가가 또 그것을 개개인별로 명예회복을 해주고 그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이 기록물은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중요한 가치가 예. 인류의 보편성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예. 오히려 그런 점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예.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그 등재가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 때 중요한 게 예. 인류의 보편적 보편성, 가치 예.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가치 이런 걸 보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한 민주, 예. 자유, 평등, 인간 존중 이런 사상들이 예. 그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어떤 점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이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이 기념일 제정도 그렇고요. 각 지역마다 내고장의 역사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네. 혹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직접적인 장애물은 되지 않는데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세계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이런 세계사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학 관련해서 어떻게 선생님들 한 분 정도 좀 혹시 사실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러거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구시대의 질서를 깨기 위해서 이 선지자처럼 나타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기록유산이 마침 된다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깨어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성 속에 갖다 투영하고 그 속에서 가지는 우리 것만의 그 어떤 특수성, 이것을 끄집어낼 때 결국 우리 한국사, 근대사의 한 부분이 이제 세계사 속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질곡의 역사 속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왔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동학이 그 세계 기록유산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지금 아까 이 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록유산을 만들 때 기록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100년 동안 어떻게 씁니까? 동학난 그랬잖아요. 동학난. 이제 와서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난의 대상, 그 동학군들은 동학난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물이 없어요. 있어도 다 숨기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록유산을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뭐냐? 토벌군들의 기록물이에요. 그러면 토벌군들의 기록이 한쪽 편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록물을 갖다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면 진짜 그 동학혁명에 나섰던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고 그분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는 기록물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고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숨어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뭐냐? 동학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물을 남겨놨냐? 안 남겨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어디서 차지할까? 그렇다면 동학의 그 중심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 혁명 중심지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동학의 중심지에서 찾아라. 그러면 동학의 중심지면 수훈 선생의 경주로 가서 찾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은 주로 이쪽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봉은에서 일어났지만 봉은커서 늘어지고 이 삼례 봉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여기서 시작했는가? 삼례하고 원평에서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실이 해월 때 이대 교주인 해월 시대 임실이 중심지였어요. 동학의 중심지가. 그럼 임실 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그러시죠. 사실 이제 이런 인식의 어떤 대중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공식 최근에 이제 재단이 출범할 때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재단이었고요. 기념사업회 재단 그런 명칭으로 갔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동학난이었고요. 이걸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돼서 하나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거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그 명칭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내용이 가장 합법화된 개념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걸 근거로 교과서에 지금 농민운동이라는 개량주의적 성격의 그 개념으로 좀 약간 격화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 기사님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등재가 이제 됐다. 무슨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익산 공주 부여 이 세 군데에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 부여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 심지어 우리 전라북 도민들까지도 익산에 대한 인지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칫 공주 부여 익산이라고 하는 세계 유산만 가지고 어떠한 것을 접근하다 보면 예. 익산의 소중한 것들이 공주 부여 쪽에 빨려 들어갈 이러한 흡입력을 발휘해서 익산의 문화유산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의 세계문화유산을 등재의 계기로 어떠한 백제문화유산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백제문화유산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백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체성 확립도 해야 되겠고요. 또 어떠한 그 관광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 우리 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김제 벽골제 있죠. 이건 뭐 농경문화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금강유역에 가면 말이죠. 입점리 고분군에서 백제 금동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 고분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유적들이 많아요. 예. 또 하나 이 정읍 고사부리성 있죠. 예. 과거에는 그 고부 읍성이라고 불렀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게 고사부리성이 밝혀졌어요. 백제 중방성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 지금은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국가 사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백제 지방 통치에 아주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요. 예. 이런 건 아마 동학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제의 마지막 항쟁지 주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엮어본다면 전라북도만의 백제, 오히려 공주 부여보다도 더 특징적이고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 이게 전라북도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조금 첨언을 예, 하면은 예. 아주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이걸 조금 더 그 체계화하는 어떤 개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익산이 백제 무왕이 백제를 완전히 새롭게 그 세우고자 했던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백제 중흥의 땅이라는 개념을 한번 예. 설정할 수 있고요. 예. 말씀하셨던 백제의 부흥군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주류성을 변산 부안 일대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백제 부흥의 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전주가 그 후백제라는 개념으로 됐습니다만 백제를 부활시킨 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백제를 중흥하고 부흥하고 부활했던, 이걸 영어적 표현을 하면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르네상스 백제의 땅 전라북도.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꿈꿨고 그것을 일본에도 전파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이번을 계기로 마련하고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중 홍보하고 예. 시민의식으로 정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백제를 온다라라고 하자는 말씀드렸는데 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나라라는 뜻인데 그 온전한 나라의 최후에는 어디냐? 그 중심지를 이곳에 옮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고장 이름이 온고을이거든요. 예. 온나라의 중심 온고을. 예. 아까 아까 조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백제의 부활, 예. 백제 부활을 꿈꾸는 고장이 바로 우리 고장이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계에서도 연구를 많이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사는 도민들에게 그런 충분한 인식을 좀 심어주는 대중화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당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부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전라북도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라북도의 틀에 묶어 놓는 것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또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적이고 또 그걸 세계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그 내에 기념공원도 이제 380억 정도 예산이 투여해서 만들어지고 또 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건 반대적인 측면에서 전라북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경상북도가 그 유교문화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한 것처럼 예.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사상과 내용과 묶어서 관광 자원화 또는 어떤 큰 정책의 흐름으로 만드는 그런 두 가지 그런 방향이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법정 교수님 30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백제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역사적 위상이 다시 한번 정립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우리 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한 노력, 특히 이 백제를 새롭게 만들었던 우리의 저력과 새로운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노력이 이번에 꼭 진행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서승 원장이. 예. 예. 전주에서 뭐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 전주라는 표어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한국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저는 이 백제 문화에서 찾습니다. 왜냐?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은 백제로 이어졌습니다. 삼국을 얘기할 때 신라 중심 사관이 있고 고구려 중심 사관이 나와 있어요. 백제 중심은 없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그 고조선에 이어진 그 삼국은 백제로 이어졌거든요. 백제가 정통입니다. 백제 정통의 중심이 바로 우리 고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인 겁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때 이걸 온 도민들이 함께 이걸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강기 소장님. 예. 모든 것들이 이제 행정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저희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집행하고 행정을 통해서 지금 시민사회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좀 진솔하게 어떤 전공자, 연구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시민사회에 이렇게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역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마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또 그것을 향유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오늘날 우리들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의 몫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시민사회에 던져서 시민과 더불어 이렇게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있을 때 우리가 우려하고 하는 그 익산에 소유됐다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백제 문화가 우리 전북에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도민들이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유산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죠. 특히 그것이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다면 말이죠. 앞으로 그런 낭보가 들려오고 또 그리고 그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